연방항공청이 항공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오는 6월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체 차량을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맨해튼 34스트릿이 버스 전용 차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연방검찰이 팬데믹 때 쿠오모 전 지사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 축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오는 6월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청은 20일 오는 6월 15일까지 뉴악 공항에 시간당 이착륙 항공기를 28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총 56대의 항공편이 뉴악 공항에서 운행됩니다. 뉴악 공항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간당 38대가 이착륙했습니다. 항공청은 뉴악 공항의 확장 공사 및 관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테랑 항공 관제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악 공항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뉴악 공항에서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레이더 고장이 발생한 바 있고 항공 관제 장비 고장은 지난 보름 동안 무려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이 항공 관제사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2번 정도 통신이 완전히 단절됐고 최근 몇 개월 사이 최소 9번 정도 비행기 조종사와의 무선 연락이 끊겼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연방항공청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자체 차량을 소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20일 한 한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한인회의 다목적 활동을 위해 15인승 중고밴을 구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50만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에 자체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안 한인 사업가가 매달 $1,000씩 2년간 차량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지난주에 5월분 기부금 $1,000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총 기부액은 2년간 $24,000에 이를 예정으로 해당 사업가는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1일 해당 차량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차량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모임 때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영리 목적의 한인단체 및 모임에서도 차량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맨해튼 방문 경험이 없는 시니어 한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아 관광지를 경유한 후 한인회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맨해튼 34스트릿이 버스 전용 차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0일 지난 2019년에 성공적으로 맨해튼 14스트릿 버스 전용차로와 같이 34스트릿에도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통해 2만 8천여 명의 버스 탑승객들에게 더 빠른 버스 속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국은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14스트릿의 버스 전용차로 설치 이후 버스 속도가 24% 빨라졌고 교통사고가 42%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4스트릿 버스 전용차로는 3회비뉴부터 9회비뉴까지 운영되며 일반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합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3개의 커뮤니티 보드는 이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가장 강력한 차기 뉴욕시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연방검찰이 팬데믹 때 쿠오모 전 지사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 축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통한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약 한 달 전 쿠오모 전 지사의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신복 중 신복으로 꼽히는 제닌 피로가 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정부감독위원회는 지난해 6월 11일 개최된 의회 청문회에서 쿠오모 전 지사가 연방의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펜본디 법무장관에게 쿠오모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쿠오모 전 지사가 지난 2020년 7월 6일 뉴욕 노인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46%나 축소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쿠오모 전 지사는 뉴욕주 보건국이 발표한 요양원 사망자 보고서에서 이 보고 초안을 관련자들과 함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연방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쿠오모 기소를 요청했으나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를 기각했고 공화당은 민주당 정권의 민주당 주지사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전 지사는 연방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나는 4년 전 일을 기억을 되살려 최대한 성실하게 증언했다. 검찰 수사는 뉴욕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쿠오모 측의 주장은 사실상 공화당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을 위해 가장 유력한 후보인 자신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앞으로도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연방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더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 유학생들의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베놀런 상원의원이 그 같은 비자 취소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장관은 캠퍼스에서 시위를 이끌고 도서관을 점거하고 건물들을 불태우는 외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국무부가 취소한 학생 비자가 아마 수천 개는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 미국 밖으로 쫓아내고 있으며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인 3년 안에 미국 본토 보호를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골든돔 설계 구상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과 관련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고의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골든돔으로 지상이나 우주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첨단 순항 미사일 등의 요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끝내는 것으로 성공률은 거의 100%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골든돔을 성공시키기 위한 특급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성공 심지어 생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구축에 1,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 예산 법안에 관련 예산 250억 달러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종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뒤 입장을 180도 선회, 휴전 협상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장시간 통화 뒤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무조건 휴전을 압박했고 광물협정 체결 뒤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 서서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강압했으나 다시 푸틴 쪽으로 기울며 휴전 협상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돌변한 것입니다. 그는 또 통화 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의 협상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협상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분석했으며
또 일부는 트럼프 일가의 러시아 사업 확장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재앙적인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하며 나도 동의한다. 러시아에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적 기회 극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미국의 사업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돌변함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과 상반된 행보를 취하게 됐으며 결국 동맹 간의 균열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계기로 올가 금융기관들도 중동 지역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이 지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장남도 미국 정부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대선 출마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JP 모건 체이스가 앞으로 몇 년간 중동 지역 직원을 1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며 다른 금융기관들도 중동 지역의 발판을 구축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P 모건 최고 경영자는 어제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중동 지역 JP 모건 자산운용 직원 수가 현재 37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중동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 UBS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두바이에 새 사무소를 열고 낮은 세율을 찾아서 영국 등에서 중동으로 이주하는 부유층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도 중동 지역 기업들의 증시 상장 등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중동 전역에 사무소를 추가로 열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행정부의 무역 등 정책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며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대해 트럼프 취임 전부터 걸프 지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정부 기관과 거래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언젠가는 만약 부름이 있다면이라고 말했고 이는 사실상 대통령직 출마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인 여성 정치인의 알몸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메스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의회에 공유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전 약혼자가 몰래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스 의원은 어제 하원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유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는 권리이며 옷을 벗고 입을 권리,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알몸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스 의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를 양피지했었지만 몰래카메라는 그것을 픽셀로 지워버렸다며 몰래카메라 등의 행위가 건국 정신을 훼손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스 의원은 나는 오늘 연방 하원 의원이 아니라 범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말한다.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해달라. 지금 이 사진은 나의 옛 약혼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나의 알몸 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스 의원은 사진 속 노란색 원이 제 알몸 실루엣이며 나의 옛 연인에 의해 나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자신의 연인 패트릭 브라이언트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트릭 브라이언트는 메스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나는 누구도 강간한 적이 없으며 카메라를 숨기지도 않았고 어떤 여성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메스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패트릭 브라이언트는 나의 실수는 나중에 우리 관계를 무기로 삼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방의회에서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 근거 없는 비방을 퍼붓고 있다. 사실이라면 의회 밖에서 또 법정에서 이를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인 지난 2022년부터 매일 만나는 보좌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행위가 반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앵커 제이크 테퍼와 악시오스 기자 에릭 스톰스는 원죄라는 저서에서 지난해 대선 때 제기됐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인지력 저하가 사실은 이미 집권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각한 권고가 있었지만 고령 논란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악관 참모들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200여 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했고 집권 초부터 보좌관도 못 알아보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첫 TV 토론에서 전 세계가 지켜본 바이든은 돌발 상황이거나 감기 혹은 준비가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준비된 사람 또는 조금 피곤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가족과 그의 팀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인지력이 저하되어 온 81세 노인을 백악관에 4년 더 두려는 시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자신을 닥터비라고 부르며 마치 의사처럼 행동하고 남편의 병세 악화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출마를 강압한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지력 저하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이 책은 때마침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4개월 만에 중증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및 참모들의 건강 문제 숨기기가 미국 최상층 레벨에서의 반역이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고 맹비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통해 레오 14세 교황에게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요타가 19일 북미 본사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현재 2종에서 5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며 전기차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발표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7.04%로 급등했습니다. 시니어 권익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는 최근 물가 동향 분석을 통해 내년 소셜연금의 물가 인상분으로 2.4%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화권을 중심으로 대만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소는 현재 추세로 판단하면 오는 6월 중순 최고 정점인 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유행은 7월 말까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시장이 둔화한 가운데 프랑스 명품 샤넬의 지난해 매출액이 187억 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5억 달러로 3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J-Hope이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 매거진 5월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란셋위원회의 청소년 건강과 웰빙에 대한 연구 결과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기존 흡연과 음주에서 비만과 정신건강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3분, 해지는 시간은 8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역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뉴욕과 뉴저지 동포들이 모여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염원하는 지지대회를 23일 금요일 개최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포 모두가 참석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북돋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대회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